김여정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조카인 김주애가 등장을 하면서 김여정이 완전히 찬밥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김여정은 진짜 와신 상담하고 있을 겁니다. 오빠만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를 제거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면은 향후 한 2, 3년 이 정도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그건 당연히 여동생인 김여정이 1순위입니다. 김여정은 오빠의 집권 초기부터 측근 보좌관으로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특사로 한국까지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만큼 북한 통치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오빠 곁에서 지켜보고 이런 인물이 없을 겁니다. 사실 북한 노동당의 그 규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 말고 유사시에 핵버튼을 누르거나 뭐 여러 가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제1비서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신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임명됐는지는 북한이 밝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는 김여정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4년 전에 조카인 김주애가 그 당시에 9살이었는데 등장을 하면서 김여정이 완전히 찬밥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김여정뿐이 없을 거고요. 우리 딸을 위해서 네가 좀 물러나 있어, 좀 비켜나 있어, 너 카메라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좀 멀리 가 있어 이래가지고 요즘은 정말 좀 김여정 보면 짠해요. 레드카펫 깔려서 거기에 김정은이가 행사하고 현송월이도 그 옆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김여정이는 저기 뭐 건물 모퉁이에 눈 쌓여 있는 이런 잔디밭 같은데 이렇게 서 있고 이러거든요. 안 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김여정은 진짜 와신 상담하고 있을 겁니다. 오빠만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1순위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통치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김주애든 아니면 제3의 자녀든 이렇게 가지고 물려준다면 그거는 이제 김여정으로서는 찬스가 없는 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혹은 금명간에 김정은 유고 사태가 생긴다 이러면 김여정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김주애를 지금 국가정보원이나 뭐 한미정보당국이 후계자로 후계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주애의 어떤 능력이 뭐 검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다른 대안을 고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다른 자녀들도 같은 후계수업 클래스에서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국가정보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도 김주애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의 아들, 딸을 요즘 김여정이가 데리고 나오는 게 북한 TV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쟤들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고 얼마 전 신년 모임에는 또 현송월이가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김주애만큼 이제 덩치가 큰 아이가 나오니까 저거 혹시 김정은하고 사이에서 나왔다는 현송월의 아이가 쟤 아니야? 쟤가 앞으로 후계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나간 얘기 같고요. 어쨌든 김주애를 중심에 놓고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변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씨 집안이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김정은 유고가 생기거나 김여정도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군부 엘리트들이 나서가지고 군부가 주도하는 어떤 집단 지도 체제로 갈 수도 있고요. 노동당 간부 원로들이 그런 걸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또 북한의 지금 현 집권 세력들이 정말 폭삭 물러앉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북한 내에서 다른 세력들이 어떤 권력의 중심을 차지할 수도 있고요. 더 북한 체제가 정말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한미 양국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비밀 플랜을 갖고 있거든요. 그 플랜에 따라서 북한의 자유화 행정본부라는 기구가 설립되고 거기에 총독격인 어떤 인물이 파견돼가지고 북한 체제를 잠정적으로 통치하는 이런 상황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1월 11일 날 담화를 내가지고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 쪽에 침투시켰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남측이 뭐 설명해라 해명해라 이래놓고 우리 쪽에서 미처 조사도 시작 안 하고 이랬는데 또 직후에 담화를 또 냈잖아요. 왜 이러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김여정의 첫 번째 담화 중에 한마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김여정이 좀 오바를 했죠. 그 앞에 군 총참모부가 한국을 비난하고 무인기에 대해서 뭐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김여정이 그 뒤에 좀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한국 정부를 막 비난하면서 대화하자면서 이럴 수 있냐 이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설명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어마어마한 문제의 발언이었습니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적대 정책을 밝혔잖아요. 한국이 주적이고 남북은 적대 관계고 앞으로 한국과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철책을 하고 심지어 우리 쪽에서 어떤 대화 제의를 해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었던 여동생이 한국을 비난하는 걸로 그쳐야 되는데 너희들 설명해봐 이런 거예요. 설명하자는 건 뭡니까? 대화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뭔가 말을 섞겠다는 거잖아요. 아마 김여정이가 오빠한테 불려가지고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넌 지금 오빠 뜻을 그렇게 모르겠니? 다시 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여정 담화에 나온 거 보면 철저하게 뭐 재발 방지니 뭐니 안 하면 우리 측에서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엄포를 넣는 수준에 그친 겁니다. 이게 보면 김정은의 어떤 대남 적대 노선 이런 거에 대한 좀 북한 내부의 경직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김여정도 오빠의 정확한 의도나 심기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런 대남 입장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우리 민간단체 또 해당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럴 텐데 우리 정부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떤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걸 입증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측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북한에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우리 뜻을 알아듣는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 또 적절하냐 아니냐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보낸 무인기가 그냥 청년들이 호기심에서 아니면 북한의 어떤 거를 그냥 이렇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보낸 거다 이럴 경우에 사실은 항공안전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벌금 한 300만 원 내고 뭐 그쳤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선방망이 처벌이다 이러면서 북한이 봐라 이게 남조선 당국이 다 개입돼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비난을 할 게 뻔하거든요. 참 어려운 국면에 지금 요 무인기 사태는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부장 차관이지만 거기에 장관보다 김여정이가 오빠의 후광을 얻고 있으니까 더 막강한 실세겠죠. 근데 북한 TV에 나오고 이러는 거를 김여정이가 아마 자기 아이들하고 작은 아이하고 또 그거보다 조금 나이가 한 2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예요. 2명 손잡고 오는 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노동당 간부들이 아들, 딸이라든가 손주를 데리고 나오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정상적인 체제, 북한이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 체제를 수령, 당, 대중 이렇게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정은은 틀림없이 딸 주애를 후계자로 밀고 있는데 김여정이 잠재적인 후보군에 아직 뭐 밀려난 거 아니니까 계속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특히 김정은이 근명간에 아니면 갑자기 유고 상태에 빠져서 김주애가 이거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 이러면 한 가지 대안은 있을 수 있죠. 부인인 이설주가 김주애의 엄마가 어린애 앉혀놓고 수렴청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수렴청정, 왕조시대나 가능했겠죠. 지금은 그거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김주애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김정은의 권력을 당장 넘겨받아서 통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김여정 쪽으로 권력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김여정이 권력을 어느 정도 통치를 하다가 이제 김주애가 다 컸으니까 주애한테 이제 넘겨주면 되겠네 하고 어니스트하게 정말 브릿지 역할만 하고 넘겨줄 거냐? 권력이 그럴 턱이 있습니까? 정말 뭐 재벌들 대주주들 그 지분 놓고도 피 터지는 싸움 하는데 또 과거에 권력은 절대 나누지를 않잖아요. 김정은도 보십시오.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서 뭘 했죠? 2017년에 자기의 경쟁자였고 한때 1순위였던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를 했잖아요. 백주에. 그런 식으로 화근이 되는 권력
죽이잖아요, 그냥. 김여정도 아마 그런 상황,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이 되면 자기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김주애를 제거할 겁니다. 아이 설마 그럴 수 있을까요? 점점점 이럴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특히 이런 뭐 왕조, 봉건 왕조에 버금가는 이런 체제에서는 당연한 수순이고요. 김여정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우리 아들, 딸 있고 얘들 다 멀쩡한데 나도 백두혈통이야. 우리 아버지 김정일이고 할아버지 김일성이야. 나라고 왜 못해? 하고 자기 아이들을 후계자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김여정 조카한테 밀려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김정은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좀 띨띨하잖아요. 베른 국제학교에서 유학할 때도 보면 공부도 못하고 이랬거든요. 김여정이 김정은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리더십도 있고 야망도 이글이글하고 이랬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 앞서서 거기에 맞춰서 특사로 왔을 때 그 표정이나 눈매를 보십시오. 간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김정은 체제가 15년 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평양 안방 권력의 여성들이 정말 어마무시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평양 로얄 패밀리의 여인들은 은둔을 강요받았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이었던 고용희,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도요.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28년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간부들 대상으로 하는 영화 만들어가지고 기록 영화 만들어서 조금 보여주다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여동생인 김경희가 겸공업 부장 맡고 이러면서 조금 활동한 거 말고 나머지 여성들은 다 은둔을 강요받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김정은은 달랐어요. 2011년 12월에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서 불과 몇 달 지나가지고 무슨 음악회 하는데 옆에 웬 낯선 여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그게 부인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김정은이가 어디 놀이공원 갔는데 그 여성이 또 옆에 이렇게 있는데 막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충격이었잖아요. 북한 관영 매체에서 부인 이설주 동지와 함께 나오셨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퍼스트 레이디가 있다는 거, 또 시진핑을 만나러 베이징 갈 때 다 대동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김정은이가 지금 15년 됐지만 아직까지 뭐 다른 여성이 있고 누구랑 뭐 산다더라, 누구랑 애 낳았다더라 이렇게 근거 있게 확실하게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이 없죠. 거기에다가 여동생인 김여정이는 막 살판 났다고 왔다 갔다 하죠. 부인인 이설주 나와서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현송월이 한때 악단 가수 정도였는데 김정은 옆에서 하더니 지금 15년째 옆에서 측근 수행비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인방만 해도 어질어질한데 거기에다가 최선희 외무상 김정은하고요 거의 다이다이입니다. 다른 간부들은 옆에서 쩔쩔매는데 최선희하고 김정은이는 따로 옆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다정하게 얘기하고 이러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다른 간부들 다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있는데 김정은하고 최선희만 둘이서 막 깔깔거리며 웃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몇 자리 떨어져 있던 딸 주애가 고개를 이렇게 빼가지고 보면서 저 아줌마 뭐야? 저 아줌마 뭔데 저렇게 우리 아빠 한테 저러지? 하고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최선이 지금 막강합니다. 최근에 노동당의 부장급, 사실 이게 장관보다도 더 실세인 거거든요. 북한이 노동당이 이끌어가는 당 국가체제니까 거기에 김정순이라는 근로단체 부장, 이 사람이 북한의 여성들이면 다 가입하는 여맹의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성 간부들의 공개적인 활동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 내에서 그동안 가부장적인 체제에 여성에 대한 비하, 멸시 이런 게 있는 이런 체제에서 북한도 이제 여성들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옛날처럼 북한에는 아직도 이런 얘기 합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런 얘기 누가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북한은 아직도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데 사실은 현송월, 김주애, 이설주, 김여정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북한 여성들이 어떤 자기의식을 좀 더 갖게 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거 아직은 물론 뭐 많이 열악하지만 그런 것을 일깨우는데 상당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김주애, 여자애가 뭘 해? 이런 것들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받아들이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김주애를 사람들이 후계자는 이제 주애지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는 세뇌와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굳히기를 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